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준호 선수가 중국 축구협회로부터 승부 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과정에 진행했던 재판에 증언 내용이 유출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이 중국 축구협회가 내렸던 영구 제명 징계를 전 세계로 확대할 수 없다고 기각하면서 올 시즌 충남 아산과 계약하면서 K리그2 무대에서 다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손준호 선수였는데요. 중국의 대형 포털 바이두 산하 플랫폼을 통해서 손준호 선수가 한국에서도 축구 선수로 활동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승부 조작 가담의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유출된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국제축구연맹이 손준호 선수의 징계를 전 세계로 확대하지 않은 이유가 오히려 의아할 정도의 상황이었는데요. 손준호 선수를 둘러싼 진실게임과 미스터리에 숨은 진실은 무엇인지 유출된 판결문 풀버전과 더불어 저희가 취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통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미 지난 주말 사이에 많은 분들이 국내 언론사 보도를 통해서 이 손준호 선수의 승부조작 의혹과 중국의 판결문 유출 내용을 어느 정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국내 축구 기사 중에서도 가장 많이 본 정말 40만이 넘은 조회수가 나올 정도이고 정부 지원을 받는 통신사인 연합뉴스 역시 철저한 체크를 통해 보도를 했거든요. 먼저 이 연합뉴스의 보도부터 살펴보면 중국 프로축구 무대에서 승부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손준호와 관련된 법원 판결문 이미지가 중국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공개됐는데 진위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고 했어요. 이 내용이 충격적이긴 한데 근데 이 판결문이 진짜 판결문이 맞냐? 합성된 거냐? 누가 만든 게 아니냐? 그리고 이 내용이 사실이냐? 많은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해당 판결문 유출본은 중국의 검색 포털 업체 바이두가 소유하고 있는 중국의 콘텐츠 공유 플랫폼 바이자하오에 3월 22일에 올라온 것인데요. 제목은 손준호 관련 판결문 상하이 하이강과의 경기에 앞서서 진징다오에게 배당률과 베팅 정보를 문의한 후 20만 위안을 베팅했다라는 제목으로 이 판결문의 내용들이 캡처돼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 캡처 내용 안에는 손준호 선수가 사실상 승부조작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겼지만 역시 이 보도를 전하면서 연합뉴스 역시 이게 공식적인 법원의 판결문이 맞는지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문은 관련된 당사자의 대리인들만 직접 청구하고 수령하고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를 적법하게 언론사도 기자들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우선 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 판결문에는 거짓 자백이라고 주장을 했던 손준호 선수의 중국 법원 증인 진술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손준호 선수는 2022년 1월 1일에 상하이 하이강과 경기하기 2시간 전에 진징다오가 자신에게 와서 천천히 뛰고 경기 템포를 조절하며 골을 넣지 말자. 이 경기에서 이기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미 이전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별다른 고민 없이 동의했다라고 답했다. 즉 수락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기면 안 된다라는 얘기에 맞춰서 슬슬 뛰고 전력을 다하지 않았고 평소보다 편한 마음으로 뛰었다. 진징다오와 귀테니도 마찬가지로 공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고 결국 2대2 무승부였고 우리는 경기에서 승리하지 않는다는 목표를 달성했고 경기 이틀 뒤에 진징다오가 내 은행 계좌로 20만 위안을 송금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보면 이거는 명확한 승부 조작에 가담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이전에도 그런 승부 조작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본인이 시인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중국에 올라온 판결문 전체 내용 이렇게 기사를 통해 여러분들이 일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캡처 사진 파일 전체와 해석본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보시는 대로 진위 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기에는 판결문이 너무나 정교하고 진짜 판결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의 빼곡하게 긴 많은 페이지의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위조하거나 합성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고도의 노력과 지식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유출본을 봤을 때 이 판결문이 가짜다라고 의심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올라온 내용은 손준호 선수의 판결문이 아니에요. 이번 사태는 중국의 정말 많은 선수들 또 감독, 축구계 관계자들이 승부조 관련 비리로 많은 처벌을 받는 가운데서 상하이 선화 선수였던 친성의 1심 판결문 내용이 유출된 것이고 그 친성의 판결문이 100페이지가 넘는 내용인데
그 중에 제19호 주홍식 뇌물 제공 사건에 손준호 선수의 혐의가 명시되어 있고 손준호 선수의 관련 증언이 신성의 판결에 증거로 채택된 것이 소개가 된 겁니다. 보시는 대로 이 19호 내용에 영문 손준호 그리고 한문으로도 손준호라는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제19호 2021년 12월 26일 중국 슈퍼리그 산둥 타이산 팀과 허베이 팀의 경기에서 주홍싱이 비국가 공무원, 국가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250만 위안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로 유죄를 받은 내용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산둥과 상하이 하이강의 경기 외에도 산둥의 승부 조작이 있었고 손준호 선수의 가담이 있었다라는 다른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시면 2021년 12월 26일 중국 축구협회 슈퍼리그 산둥 타이산 팀과 허베이 팀의 경기에 앞서서 주홍싱은 경기 결과를 조작해서 크라운이라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 즉 선수들이 직접 결과를 조작하고 베팅을 하고 그 결과에 맞춰서 베팅 수익을 내는 최악의 범죄를 시도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주홍싱은 산둥 타이산 팀의 미드필더 진징다오에게 연락해 경기 중 산둥 타이산 팀이 승리할 경우 득점 차이를 2골 이내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 대가로 도박 방식을 통해 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즉 본인들이 승부 조작에 가담함으로 인해 줄 돈을 그 결과대로 베팅을 해서 불려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진징다오는 한국식으로 읽으면 김경도라는 연변 조선족 출신 선수로서 손준호 선수가 산둥에서 선수 생활을 할 때 막역했던 사이 아무래도 말이 통하니까 손준호 선수의 중국 생활 적응과 다방면에서 친하게 지냈던 사이로 알려져 있는 바로 이번 승부 조작의 핵심 인물입니다. 진징다오는 주홍싱의 베팅 이 결과를 통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기를 앞두고 팀 동료들을 매수한 건데요. 팀 내 한국 국적 미드필더인 손준호 그리고 손준호 선수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문이 별도의 사건으로 또 처리 중이다라며 손준호 선수에 대한 독자적 판결문이 또 상당한 분량으로 있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 손준호 선수와 팀 내 공격수 궈텐위 선수 이 선수 역시 별도의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이 두 선수에게 연락해서 경기 중에 봐주기 경기를 할 것을 요청했고 도박 방식으로 역시 이 두 사람에게도 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 얘기는 주홍싱이 진징다오에게 승부조작을 제안했고 진징다오는 그 승부조작을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 손준호, 궈텐위에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준호와 궈텐위가 모두 동의를 했다. 세 사람은 경기 중에 천천히 경기하면서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는 방식으로 즉 소극적으로 경기를 했다. 주도적으로 파울을 범하고 골을 먹고 실책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골을 많이 넣지 않으면 된다. 이런 제안을 했고 그것을 따랐다는 얘기인데요. 주홍싱은 이 경기 조작 상황에 맞춰서 크라운이라는 사이트에 총 300만 위안을 베팅을 했고 최종 결과는 산둥이 2대0으로 허베이에 승리하면서 2골 이내로 이긴다는 스코어 조건을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 후 주홍싱은 크라운 사이트를 통해 베팅한 300만 위안에 이익금 300만 위안 2배를 번 것이죠. 진징다오에게 그리고 이 이익금 중에 250만 위안을 지급했고 나머지 50만 위안을 자신이 소유하는 형태로 돈을 나눠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단지 증언과 주장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의 검찰기관이 제공하고 법정에서 검증 및 인정된 증거들이 있다라면서 판결이 나간 건데요. 그 내용도 상세하게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증인 진술입니다. 증인 진징다오는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2021년 12월 26일 산둥 타이산 대 허베이의 슈퍼리그 경기 전에 나는 주홍싱과 항의하여 핸디캡 조건이 적용된 산둥 타이산이 2골 이내로 이기는 조건의 배당률을 보고 우리 팀의 승리를 보장하면서도 2골 차 이상으로는 내지 않도록 조절해서 2골 차가 됐을 때 더 이상 공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도박에서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경기 전에 나는 주홍싱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 내가 50만 위안을 먼저 걸고 가능하면 더 걸어달라. 즉 경기 결과를 조작해서 본인들도 돈을 또 베팅을 하고 그 수익금을 얻는 형태로 진행이 된 거고 이번 경기에서 우리 팀의 외국인 선수 손준호와 공격수 궈텐위도 베팅을 함께 했다. 경기 당일 오후 3, 4시쯤에 내가
손준호 선수에게 가서 승리는 하지만 득점수를 3골 미만으로 3골 이상으로 넣지 말자라고 말을 했고, 내가 50만 위안을 걸었다고 하니까 손준호도 나처럼 같은 금액을 베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 증언을 통해서 주홍싱, 진징다오, 궈텐이 손준호의 혐의가 제기된 거예요. 그리고 손준호 선수가 진징다오와 얘기를 하고 떠나고 나서는 궈텐이를 방으로 불러서 같은 요청을 했고, 궈텐이도 형 얼마 베팅했어? 라고 묻자 내가 50만 위안 걸었다라고 하니 궈텐이도 나도 형이랑 똑같이 하면 돼 라고 대답을 했다. 즉 진징다오, 손준호, 궈텐이가 모두 50만 위안을 산둥이 두 골차 이내로 이긴다라는 항목에 베팅을 하고 경기에 임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승부 조작 시도라고 할 수 있고 그 시도가 적중하면서 승부 조작이 형사된 것이죠. 경기를 시작하고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뛰었지만 전반 20분경 첫 골을 넣고 나서 손준호와 나는 뛰는 속도를 늦추고 경기 속도를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궈텐이가 여전히 공격적으로 뛰었기에 나는 그에게 경기 중에 천천히 하자고 신호를 보냈고, 궈텐이는 그제서야 이해하고 공격을 자제했습니다. 궈텐이가 경기를 뛰면서 잠깐 잊었나 봐요. 그거를 얘기하면서 자제시켰고, 결국 이렇게 경기 내내 경기 리듬을 조절하면서 83분쯤에 가서야 두 번째 골을 넣었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리그 우승 상금도 받았고 점수 차이도 조절해서 베팅해서 돈도 벌었습니다. 이 얘기는 승리수당을 받았다는 얘기 같아요. 승리수당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선수들이 왜 승부조작하라고 베팅을 하겠느냐. 이기고 승리수당까지 받으면서 베팅 수익까지, 불법 수익까지 낼 수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된 것이죠. 경기 전에 주홍싱은 부담을 너무 크게 지는 것이 걱정되어서 누구에게 또 연락을 했냐라고 물어봤다라고 하는데요. 왜냐면 이런 상황들이 유출될 수도 있고 또 성사되지 못할 수도 있고 많은 상황들이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진징다오가 주홍싱에게 우리 팀의 한 명의 공격수와 미드필더에게도 얘기를 했다. 그래야 점수를 조절하기가 쉽다라고 추가적인 선수가 함께 했다고 얘기를 했고, 경기를 마치고 나서 주홍싱이 우리 세 선수가 베팅한 돈과 수익금을 합해서 나의 계좌로 이체해 주었습니다 라고 밝힙니다. 2021년 12월 28일 오후 12시 22분 왕씨의 카드에서 본인의 계좌, 진징다오의 계좌로 100만 위안, 그리고 같은 날 오후 12시 41분 푸롱의 카드에서 또 다른 100만 위안, 그리고 2021년 12월 29일 오전 8시 44분 푸롱 카드에서 다시 66만 위안을 이체받아서 총 266만 위안을 받았다라고 했는데요. 이 금액 중에서 손준호의 몫이 50만, 궈텐이의 몫이 50만, 그리고 자신의 몫이 166만 위안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본인의 몫은 150만 위안이었지만 16만 위안이 추가적으로 있었던 것은 본인이 주홍싱에게 빌려줬던 돈이 있었는데 그것도 갚겠다라며 송금을 했다라는 것. 즉 실제 이번 승부조작을 통한 이득은 150만 위안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본체가 진징다오라는 것은 똑같이 너와 같은 금액을 걸겠다라고 했지만 진징다오는 150만 위안을 돌려받고 손준호와 궈텐이는 애초에 얘기된 50만 위안만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애초에 얘기했던 금액이 다른가? 손준호, 궈텐이도 진징다오와 같은 50만 위안을 걸었는데 주홍싱이 이게 성사될 경우 이 승부조작을 주도한 진징다오에게 50만 위안의 보너스를 주기로 했던 것인데 100만 위안을 추가로 더 줬다는 것. 그리고 그 보너스에 대해서는 본인도 도박으로 번 돈이라고 말했다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은 돈 2021년 12월 28일 오후 12시에 궈텐이 선수의 계좌로 50만 위안을 보내줬고, 그리고 손준호 선수는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달랐는데요. 손준호 선수의 요청에 따라서 한국 돈 현금으로 환전을 해서 전달하도록 하게 했는데 여기서 40만 위안을 더 보여줬다고 했어요. 왜냐? 본인도 150만 위안의 보너스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50만 위안씩을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본인도 혼자 다 먹는 게 아니라 나눠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진란에게 한국 돈 1억 5천만 원을 환전해달라고 했고, 그 환전한 돈을 손준호의 친구에게 전달을 해서 결국 손준호 선수는 기록에 남지 않은 채 이 승부조작 가담에 대한 돈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진징다오의 진술이었고요. 이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궈텐이와 진징다오는 승부조작을 하고 받은 돈이 계좌 이체 기록으로 남아있지만 손준호 선수는 한국에 있는 누나에게 환전을 부착해서 현금으로 전달을 했기 때문에 손준호 선수가 직접 이 돈을 받았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 증인 손준호 선수의 진술은 이렇습니다. 2021년 12월 26일 경기 당일 저녁 8시에 진징다오가 나를 불러 그의 방에서 말했습니다. 도박 사이트의 핸디캡 조건을 보니까 쌍둥이 허베이를 5점 차로 이길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우리가 일부러 적게 득점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전력 차이가 많은 팀 간의 경기였기 때문에 이 배팅에도 많이 몰릴 수가 있는데 역으로 우리가 조금만 신승을 거두면 어쩌겠느냐.
그래서 오늘 경기 천천히 뛰고 경기 템포를 조절하자. 앞서 나간다면 더 이상 득점을 하지 말자고 제안을 했고, 손준호 선수는 이 제안에 대해서 우리 팀이 이기는 거니까 경기만 이기면 된다는 마음으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진징다오는 자기가 50만 위안을 걸었다고 해서 나도 50만 위안을 걸겠다라고 했고, 전반전은 정상적으로 뛰었고 1대0으로 앞서갔다. 그리고 하프타임 때 라커룸에서 진징다오가 나에게 한국어로 후반전에는 천천히 하고 점수 차이를 2골 이내로 조절하자고 다시 강조했고, 나는 알았다고 대답을 했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적극적으로 뛰지 않고 템포를 조절했고 경기가 2대0으로 끝났다. 그리고 경기 후 진징다오는 자신이 한국에서 사업하는 누나 거진란을 통해 나의 에이전트 박대영에게 현금을 전달하겠다고 했고, 나는 나의 에이전트 박대영에게 그 돈을 전달받으라고 지시를 했다. 박대영은 다음날 거진란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연락을 했고, 나는 2022년 1월 11일경에 한국에 갔을 때 박대영에게서 약 8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 돈은 경기에서 진징다오의 부탁을 들어준 대가였다. 이 얘기 자체는 손준호 선수가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진징다오에게서 승부조작 가담으로 인한 보수를 받았다고 인정을 한 내용이고 자백이 된 것이죠. 다만 이에 대해서 손준호 선수는 이전 기자회견과 또 최근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협박에 의해서, 위협에 의해서 중국 공안이 나를 이렇게 압박했기에 거짓 자백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서 손준호 선수가 돈을 받은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인 궈텐이의 진술을 보시면 2021년 12월 26일 경기 당일에 진징다오가 나에게 와서 골 차이를 2점 이하로 유지하자고 말을 했고, 너도 배팅에 참여할래? 라고 묻길래 나도 그래 좋다라고 대답을 했다. 진징다오가 내 대신 50만 위안을 걸어줬고, 경기 중에 우리는 보수적으로 플레이를 했으며 상팀이 약팀이었기 때문에 결과는 2대0으로 끝났다. 며칠 뒤 진징다오가 나의 계좌로 50만 위안을 송금해줬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징다오의 누나로 알려진 거진란의 진술인데요. 거진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징다오는 나의 사촌 동생입니다. 2021년 11월 27일에 진징다오가 나에게 8,500만 원이 위완하러 얼마냐고 물어보길래 환율을 계산해서 알려줬고 나에게 환전을 부탁했습니다. 나는 한국의 환전소에 가서 담당자에게 필요한 사람의 이름, 계좌번호, 송금 금액을 전달했고, 송금 내역의 스크린샷을 진징다오로부터 받고 나서 확인을 했죠. 검증을 했고, 이날 진징다오가 총 44만 6,230 위안을 이체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를 확인하고 환전소에서 8,500만 원을 받아 손준호 측의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진징다오는 이 돈을 손준호의 형이 찾아간 걸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을 찾아간 것은 친형은 아니고 손준호 선수의 에이전트가 찾아간 것이다라고 손준호 선수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 이 판결문의 당사자인 주홍싱이 자백한 내용을 보면 경기 전에 진징다오와 공모해서 도박과 승부조작을 계획했고 본인의 돈 300만 위안을 걸어서 이익을 취했고 진징다오에게 250만 위안을 줬다고 자백을 했는데요. 그에 대해서 서면 증거와 금융 내역이 있다고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징다오의 은행 거래 내역 증거, 진징다오 명의의 카드에 2021년 12월 28일 왕씨의 민생은행 계좌로부터 100만 위안이 이체된 것이 확인됐고, 같은 날 카드 끝자리 9566인 푸릉의 중국 상업은행 계좌에서 100만 위안이 이체된 것도 확인이 됐고, 2021년 12월 29일 오전 8시 44분 푸릉의 계좌에서 또다시 66만 위안이 송금된 것도 확인이 됐다. 총 266만 위안이 진징다오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 이 증언대로 확인이 됐다는 것이고요. 회계 감정 보고서 및 기타 금융 자료를 통해서도 랴오닝 회계사 사무소의 감정 보고서를 통해 진징다오와 거진란 사이에 금융거래 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진징다오가 거진란에게 돈을 보내서 한국에서 환전해서 전달하게 했던 정황도 확인이 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주홍싱이 진징다오에게 제공한 뇌물 금액이 250만 위안으로 확인됐다라는 항목에 손준호 선수가 언급이 된 건데요. 이 내용 외에도 손준호 선수가 여러 경기에 승부조작에 가담했다라는 판결문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손준호 선수 본인의 판결문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손준호 선수는 이 판결문을 확인하려면 본인이 중국에 가서 그걸 떼와야 된다라고 해서 그걸 가져오기가 어렵다고 지난해에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 그 판결에 대해서 만약 확인이 돼도 손준호 선수는 이게 협박에 의해 거짓 자백이었다, 증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실제 돈을 받은 내역이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사실 결정적으로 구금되고 또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결정적 요인이에요. 증언만으로는 판결이 날 수가 없죠. 증언만으로는 유죄가 되기 어려운 사안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 돈을 서로 선물처럼 주고받던 사이고 여러 번 선을 주고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기자회견에서 설명을 했던 바가 있죠. 그리고 그 기자회견 이후 많은 분들이 손준호 선수가 결백하다, 억울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실망감을 많이 갖게 됐고 저 역시 의아하다, 뭔가 이상하다, 수상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됐었는데요. 실제로 대한축구협회에서나 또 많은 이들이 또 대한민국 정부, 외교관들도 중국에 가서 장기간 구금되어 있던 손준호 선수를 돕기 위해 찾아갔을 때 저희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 공안 측에서, 중국 정부 측에서 매우 신사적인 태도를 취했었고 또 그 증거들을 해당 협회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외교관에게 어느 정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던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상황이 반전된 것은 지난 1월 24일 국제축구연맹이 손준호의 징계를 전 세계로 확대해달라는 중국 축구협회 요청이 기각되었다라고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중국 축구협회가 지난해 9월 10일에 손준호 선수에 대해서 영구 제명 징계를 내린 이후 피파 징계위원회에 이 징계를 전 세계로 확대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징계의 국제적 확대 요청이 기각됨에 따라서 해당 징계는 일단 중국 내에서만 유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손준호 선수는 국내 K리그 팀은 물론이고 중국 리그를 제외한 해외 리그도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즉 중국 축구협회에서 또 산둥에서 손준호 선수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와중에도 수원FC에 입단하고 또 지금 다시 수원FC에 등록이 해지되고 충남 아산에 등록되는 과정에 어떤 절차적 문제도 없고 중국에서도 수원FC 입단 당시에 아무 문제 없이 국제이적 동의서를 발급해줬다라는 것이죠. 일단 지난해 중국 축구협회의 영구 제명 징계 그리고 피파에 이 징계를 전 세계로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지면서 수원FC는 지난 시즌 중도 계약을 맺었던 손준호 선수의 계약을 빠르게 해지했었는데요. 그러나 피파의 결정을 기다려왔던 손준호 선수는 다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자 많은 러브콜을 받았다고 합니다. 피파가 무죄 추정 원칙을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FA 신분이고 ITC 발급에도 문제가 없다 보니까 중동, 다른 아시아 리그, 멕시코 리그의 제안도 왔었다고 해요. 물론 이런 제안들은 피파가 중국 축구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기각하지 않을 경우 바로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부 계약이긴 했지만 손준호 선수의 기량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고 손준호 선수도 개인 운동을 하면서 몸을 만들어 왔었는데 하지만 손준호 선수는 해외가 아닌 K리그에서 뛰는 것만을 염두에 두고 다른 제안들을 거절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피파의 발표가 나온 이후 K리그 복귀를 추진했을 때 무려 8개 팀이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K리그 1 4개 팀과 K리그 2 4개 팀 등 총 8개 팀이 제안을 했고 접촉을 했는데 K리그 2의 충남 아산과 계약을 맺었어요. 저희가 취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K리그 1이 아닌 K리그 2를 택한 이유는 K리그 1 팀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피파의 이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향후 문제에 대한 조건과 조항을 계약서에 넣고 싶어 했고 그 문제 때문에 손준호 선수는 그런 조항 없이 온전히 본인에게 신뢰하고 믿어주고 고위층까지도 움직였던 충남 아산과 계약을 맺게 된 것이죠. 그리고 충남 아산에 와서 훈련하고 경기를 뛰고 있는 손준호 선수는 MBC와 인터뷰를 통해 본인의 심경을 고백했는데요. 해외로 가는 것은 도망가는 느낌이 들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나의 편이 돼줄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당당하게 그라운드에 서고 싶다. 대표팀에도 한번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그런 큰 동기부여가 있어서 내 자신이 발전할 수 있고 만족하지 않고 계속 노력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본인이 협박에 의해 거짓 자백을 해서 중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지 나는 떳떳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판결문이 유출된 이후에 손준호 선수 측 관계자들도 이 판결문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없고 여전히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기자회견 당시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거짓 고백밖에 증거가 없다. 내가 이체받은 돈도 흥부조작에 가담한 보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왜 국제축구연맹은 손준호 선수의 징계를 기각했느냐? 중국 매체 QQ뉴스에서 이미 그 상황에 대해 설명한 바가 있는데요. 진징다오의 제안으로 함께 승부조작에 가담했던 궈텐위도 지금 전 세계에서 뛸 수 없도록 징계가 확대되지 않았어요. 태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여전히 뛰고 있죠.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피파가 중국 축구협회에서 이런 전세계 확대 요청을 하는 징계안을 올렸지만 증거 부족으로 반려를 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다시 내용을 정리해서 공식서류를 냈지만 이것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 중국 축구협회가 피파에 제출한 자료에는 승부조작, 베팅, 불법 도박의 문제에 연루됐다라는 사실만 통보를 했지 어느 경기에 승부조작을 했는지, 몇 경기를 했는지, 그 승부조작으로 얼마의 돈을 벌어들이게 됐는지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약식으로만 이 서류를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파가 중국 축구협회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국제 무대에서는 중국 축구협회의 영구 제명 징계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은 중국 축구협회가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고 증언이 있고 통장 계좌 내역도 있는데 왜 보내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손준호 선수가 지난해에 가졌던 기자회견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손준호 선수가 중국 공안과 이야기를 하고 구금됐을 때 중국 공안은 협박이라기보다는 조금 회유에 가까운 얘기를 했어요. 뭐 협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갇혀있기 때문에 가족들도 못 만나고. 네가 혐의를 인정하면 빠르면 7일에서 15일 뒤면 나갈 수가 있다. 너는 외국인이고 외교 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보석으로 나갈 수가 있다라면서 빨리 혐의를 인정해라. 자백만 하면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 변호사도 못 만나고 가족들의 안부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3주 동안 가족들의 안부도 확인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가족들도 와서 여기서 조사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손준호 선수는 무서운 마음에 혐의를 인정했다라고 했는데 이 당시 사실 구금되고 체포됐던 것이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온 가족이 이동하는 그 공항에서 체포가 됐던 거거든요. 도주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체포하고 구금을 했고 혐의를 계속 인정하지 않자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를 통해 결국 혐의를 인정을 했고 인정하고 나서는 약 3주 뒤 가족들과 연락을 하게 됐고 가족들이 한국에서 신청한 변호사도 접견을 하는 등 공안들이 이야기한 대로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이때 만난 변호사가 손준호 선수에게 혐의를 당신이 인정했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억울한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협박을 당해서 인정을 한 것이라서 다시 거짓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하면서 진술을 번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번복 이후 중국 공안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하게 되고 굉장히 화가 났죠. 본인들이 생사람을 잡아서 오랫동안 구금한 상태가 돼버리니까 더욱더 한국과 중국의 외교 문제가 크게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손준호 선수는 한국 정부와 대한축구협회에 도움과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느냐? 변호사가 그렇게 하면 변호 활동을 도울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뤄지는 재판은 혼자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안에는 왜 본인이 그렇게 억울하면 왜 도울 수 없고 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외부의 정부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느냐라는 것에 물음표가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중국 공안이 계속 손준호 선수가 인정을 안 하니까 집에 빨리 가고 싶지 않냐라면서 수사하고 나서 재판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손준호 선수가 변호사 또 한국의 중국 영사와 매주 접견을 하는 과정 속에서 상의를 통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라고 해요. 그런 가운데 재판이 있기 전에 중국의 판사가 따로 불러서 가봤더니 중국의 고위 반부로 보이는 사람과 함께 있었는데 너는 절대 무혐의로 나갈 수가 없다. 뭔가 하나라도 인정하지 않으면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작은 죄라도 인정을 해 나갈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언제 나갈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역시 협박을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찌 보면 이대로 무혐의로 풀어주면은 관련된 공안, 판사, 고위 간부 모두가 한국의 대표 선수를 억울하게 구금시켰다. 죄 없는 사람을 구금시켰다. 장기간 구금시켰다라고 그들이 위험에 처할 상황이 되다 보니까 회유를 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손준호 선수가 정말 억울하고 무죄라면 그렇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겠지만 손준호 선수는 그 뒤 변호사와 이야기를 하고 나서 판사와 고위 간부로 보이는 인물을 만나서 인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때 판사가 손준호 선수에게 20만 위안만 진징다오에게 받았다고 인정한다면 며칠 안으로 석방해주겠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도 축구선수 경력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설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손준호 선수는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이걸 인정하는 순간 K리그에서 승부조작에 관련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선수 생활이 끝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할 수 없었다. 그러자 판사는 아니 승부조작이 아니라 개인 간의 뇌물, 금품수수 혐의니까 선수 생활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미 10개월이나 구금되어 있던 손준호 선수가 결국 지쳤고 거부할 수 없어서 빨리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자고 수락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 이후 이런 증언들이 나왔는데 그 증언들의 내용에 그 판결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걸 이 정도 디테일한 내용으로 수락을 했다라는 것이 조금 의아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 판사와 중국의 고위 반부로 보이는 이가 손준호 선수에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 것 절대 누구에도 발설해서 안 된다. 발설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축구 선수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합업 거래를 한 거에 대해서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때 발설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손준호 선수는 20만 위안을 받은 건 맞지만 친한 동료로서 금전 거래를 한 것일 뿐 정확히 어떤 이유로 그 돈을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 하지만 불법적인 부분은 아니다라고 강조했고 형식적인 재판을 거쳐서 20만 위안 금품수수 유죄를 받고 이미 10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형량을 받는 걸로 정리해서 이제는 석방이 되고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유죄 선고를 받고 징역 10개월을 살고 나온 셈이 된 건데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건 본인이 끝까지 내가 불법적 이유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면 유죄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판결문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손준호 선수는 정확하게 본인의 승부조작 가담을 시인하고 나온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원FC에서 문제없이 뛰다가
9월 10일 손준호 선수를 중국 축구협회가 영구 제명 징계를 하면서 이 상황을 이제는 해명해야 되는 상태가 됐는데, 손준호 선수가 그동안 조용히 있었던 것은 중국에서 먼저 약속을 깼기 때문이다, 나는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지금 손준호 선수가 계속 문제없이 선수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중국에서만 선수생활을 못하게 되는 것이지, 네가 혐의를 인정하고 여기서 처벌을 받아도 선수 경력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한 중국의 판사와 고위 간부가 어찌 보면 약속을 지킨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 중국 축구협회가 정말 손준호 선수가 앞으로 다시는 축구를 하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다면 완벽한 증거 자료를 다 피파에 보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마무리했다. 그런데 본인들도 너무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피파에 징계를 확대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추가 서류도 보내고 했지만 결국 승인받지 못할 정도의 자료만 보냈다는 것은 중국에서 손준호 선수와 했던 약속을 지킨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물론 이에 대한 진실은 당사자들만이 알 것이고, 그리고 손준호 선수의 판결문에 써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 드린 것은 드러난 사실, 보도, 정보, 취재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랬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결국 이 문제는 손준호 선수가 직접 이 상황을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시즌 벌써 충남 아산에서 3경기를 뛰면서 K리그 통산 200경기 출전까지 달성한 손준호 선수인데요. 이런 문제가 야기된 만큼 한국 프로축구연맹이나 대한축구협회에서도 이 사태를 그냥 좌시할 수 없게 됐거든요. 물론 현재 징계가 중국 내에서만 적용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규정상 손준호 선수가 K리그에 뛰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K리그 자체 규정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의 혐의가 인정됐다라는 것은 손준호 선수의 K리그 활동은 불허할 수밖에 없고 K리그 활동도 불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인데요. 과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어떤 결과를 맺게 될지, 한준TV는 스포츠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 승부조작과 관련된 사태의 진실, 그리고 물론 절대 억울한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손준호 선수가 정말로 억울한 상황일지도 모른다라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손준호 선수의 입장과 공식적인 해명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국내 축구의 최신 뉴스에 대한 분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